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뱅에돈 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 질문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핵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참 사실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팩트, 그리고 이제 오피니언이죠. 뭐가 팩트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과거 자료는 팩트예요. 근데 미래 자료는 오피니언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니언인데 팩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건 오피니언이죠. 근데 2021년도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것도 당연히 오피니언이죠. 뭐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오피니언이죠. 그러니까 미래는 다 오피니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와 미래가 이제 팩트와 오피니언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 있는 건 대부분 오피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인컴 에스티메이션, net income estimation, EPS estimation 전부 예측치죠. 근데 밸런스 시트는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asset은 그러니까 그 asset estimation이 아닌 거죠. equity stake가 어떻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PS는 얼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얼마다, 유동자산은 얼마다, 유동부채가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건 대부분 오피니언에 기반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피니언이 팩트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EPS 에스티메이션이 컨센서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자료를 모은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팩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세일즈 에스티메이션 앞에다가 뭔가 하면 컨센서스 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치라는 것들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데 몇 명 정도쯤 만들어야지 컨센서스가 될까요? 전문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쯤 돼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2,000개 정도 되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5명 이상 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쯤 될까요?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10명 이상은 얼마 정도쯤 될까요? 대충 한 5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정도쯤 되는 자료를 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메이션 자료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애널리스트가 1명 내지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명 내지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명은 진짜 얘기하기 싫은데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신라젠을 커버한 애널리스트가 3명이었어요. 그것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3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좀 빠지게 되니까 이제 2명이 됐고 지금 현재는 없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젠을 커버한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신라젠은 과거 자료라는 자료만 있지 미래 자료도 없고 미래 자료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불안정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모르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모르는 거 안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은 그걸 서클 오브 컨피던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별을 해서 오피니언에 대한 얘기는 빼버립니다. 버핏은 그런 얘기도 했죠.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당신의 미래 시스캔디입니다. 저희 회사의 주식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넌 나의 시스캔디가 아니야. 그때 얘기를 했죠. 저 수익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좋아지면 와. 나 좋아지는 팩트 확인하고 살 거야.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마. 좋아지면 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합니다. 흑자 반전하면 와. 그렇게 불안한 곳에 내가 돈을 던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철저하게 팩트가 되는 것들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익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M&A가 확정되면 와. M&A 할 거랑 루머 듣고 오지 마. 그래서 확정됐는데 딱 들어가서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생기면 하는 거지 불안정한데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투자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팩트와 오피니언을 반드시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과거 자료는 팩트지만 미래 자료는 오피니언입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 팩트지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거는 오피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야 된다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수가 충분한 수가 확보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라. 모르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팩트 오피니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ABC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같죠? 끝!